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 살던 나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어릴 적 지역이 어딘지를 다시 가서 그때의 나의 어릴 적의 자아가 그 건축물에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컸었잖아요. 모든 세상들이 커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른이 돼서 어른이 성인이 돼서 그 지역을 갔을 때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나를 한번 이제 그 옛날 살던 지역에 이제 갔다 와 보라는 걸 보고 어 가보고 싶어요. 실은 실제로 제가 망우리에 살았거든요. 혹시 망우리 구리시 옆에 망우리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구축이 아직도 제가 살던 아파트가 아직도 안 부서지고 거의 옛날 스타일 그대로 3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3억이 1억이야 3억밖에 안 오른 굉장히 구축의 아파트에 그리고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공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공동묘지 공원 산에 자주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먼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책을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짧게라도 한 혹시 지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책이 혹시 없으신 분 계실까요? 책이 없으신 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책이 없으신 분. 손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럼 제가요. 여기 지금 제가 읽었던 파트 부분에서 좀 읽어볼 만한 부분? 1장부터 8장까지 중에 제가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실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나답지 못하게 살아왔는가? 그게 맨 처음 첫 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럼 그 부분이라도 지금 공유를 해서 저희 한 10분이라도 같이 제가 톡방에 드리는 글귀 보시면서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목은 학교는 교도소다입니다. 그쪽 파트만 얘기 드릴게요. 잠깐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우리가 왜 획일화된 어떤 단일 민족이어서 획일화된 생각도 있지만, 음, 학교나 건축물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창의성이 아무래도 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구조와 환경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같이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저의, 이렇게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나눠드릴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파트만 1장이에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을 가도 푸르지오는 푸르지오처럼 생겼고, 또, 뭐죠?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처럼 생겼고, 또 아파트 똑같이 생긴 거 뭐 있죠? 레미안은 레미안처럼 생겼고, 그래요.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이게 이제 아파트와 연관된 내용인데,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저희 이야기, 이것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못 읽고 지나가서 여기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감상 클래식 같은 거 좀 틀어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음악 감상 클래식도 같이 좀 공유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파트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아, 그래서 오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제일 쉬운 돈 벌기. 다 읽어보셨을까요? 얼마 분량이 안 돼서 금방 읽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하나, 조금 비슷한 얘기들 하나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은, 어, 나는 타인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규정, 전체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규정,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맞추는 주변 사람들한테 있을 때 자주 맞추는 가 아니면 나는 좀 틀린 여기선 틀리다가 다르다 너는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다 질문 잊으실까 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학교에서 말을 잘 듣던 학생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마, 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어, 어, 나의 인격 형성이라고 할까요? 나의 인격 형성이 학교의 건축물과 쌤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분씩 한 2, 3분 정도? 네. 제가 제 충격, 노래가 진짜 무서운 게 학교 종일 땡땡땡 어서 모이자 9시부터 모이면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급식판으로 먹이는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학교의 이런 시스템에 적응 잘 맞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잘 맞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네,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랄랄라님부터 이렇게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네, 한 분씩 한 2, 3분 정도. 네, 랄랄라님부터. 네, 어떠셨나요? 톡방에 질문을 올렸는데 나의 인격 형성. 나는 학교 건축물에 잘 맞았던 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좀 성향 학교가 넌 달라. 넌 좀 틀렸어. 너가 하는 말 틀렸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말을 잘 듣던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어, 저는 겉으로는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음, 따랐어요. 근데 좀 생각은 있었어요. 좀 뭐라 그럴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감히 대항할 힘은 없었고 또, 또 그게 실은 이제 맞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답인지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아예 저는 이제 공무원이 돼버렸고 되게 규정에 잘 따르거든요. 처음에 됐을 땐 되게 규정에 잘 안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 잘 뭐라고 할까 이게 항상 고민인 거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정답인 건가?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날 때도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선택해도 어, 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어, 그러면 네, 교실에 있는 아이, 겉으로는,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약간 어느 정도 예. 부정함이 있으셨던.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많이 있어요. 꼭 굳이 해야 음, 되나? 굳이? 그런 음,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요 굳이? 뭐 이런 말을 많이 음, 쓰는데, 근데, 근데 그게 제가 정답도 아니니까. 그래서 음, 같이 맞추려고 하는,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음, 이게, 감사합니다. 유연해지셨습니다. 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음, 아이들도. 그게 참, 그것도 고민의 지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게 이게 정답인가? 이런 것들이. 음, 항상 저는 정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정답이. 보니까, 음, 예, 내가 오답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서 주어진 답을 따르면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나에 대한 음, 부담이. 내가 내 식대로 했을 때 네. 오답을 제가 밀고 갔을 때는 완전히 실패할 음, 수도 있는 건데 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음, 유연해지고. 음, 어, 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되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되게 곤혹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학교를 교도소로 표현하면 음, 거기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음, 어떻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근데 되게 좀, 공격받는 느낌도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음, 그러면 이런, 음,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되게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음, 제가 그, 지금 8시간, 9시간 일하고 있는 아이들과 공간에 음, 대해서 되게, 이쪽에서는 생물을 음, 두면 좋겠고, 음, 이쪽에는 어떤 책을 두면 좋겠고, 이쪽은 진짜 음, 깨끗해야 되고, 예를 들면, 청소를 좀, 애를 보내면 되게 열심히 제가 하면서, 제 공간이기도 하면서,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전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못 바꾸지만, 어, 제가 있는 그 교실만큼은 좀, 나름대로 해결화되지 네. 않고, 좀, 음, 예, 그런 걸,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이면 됐죠. 일단 국가에서 만들어준 건물의 규격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 책을 2000 첫 해 때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해서 그래서 그 책을 교도소라고 얘기했던 그 철장에 학교에 그 철장이 있어요. 창문에 아이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4층에 이걸 이렇게 철장에 대고 책을 읽고 있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교도소네 웃으면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간 조금 학교라는 건축물이나 그때 제 학교 앞에 뺑 둘러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좀 다양한 건축물들이 나와서 조금 더 재미난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저는, 지오브리니처럼 삶에 대한 뚜렷함이 저는 없었다가 이제 16살 때 생겼었고, 북수고님처럼 똑같이 또 마음으론 다루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도 다수에 맞춰가면서 살았던 그 때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랄랄라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 다음으로 한번 수연님이 들어오셨는데 수연님은 학교 시절에 어떠셨는지 좀 한 짧게라도 이야기 한번 나눠봐 주셨어요.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틀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지, 네. 아니면 현재 안녕하세요. 네. 회사에서도 어떠신지, 직장에서도. 아, 음, 들리시나요, 혹시? 아주 잘 들립니다. 아, 네. 제가 네, 회사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디오는 껐지만 매우 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진짜 조용했어요. 조용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화장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다들 화장을 이제 막 그런, 그냥 평범한 친구들도 다들 비비크림 정도는 바르고 다녔는데도 저는 계속 엄청 좀 보수적인 집에서 되게 무릎 치마도 안 줄여보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진짜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수능이나 적응을 제가 되게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알바나 직장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래서 제 뭔가 사회성이나 적응력이 더 빨리 늘었던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냥 어딜 가나 지금 회사도 그렇고요. 저한테 무례한 사람도 있고,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황 속에 저를 맞추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누구에게 맞춰주는 게 저는 너무 익숙해서, 좀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양계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양계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맞추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음, 그냥 다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음, 생각을 했다가, 음, 기사를 봤었는데 학교 어디였더라? 맞나요? 그 음, 되게 주택가에 타운하우스 같은 학교를 만들었다고 그게 신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건축물이. 음, 그래서 되게 좀 신박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게, 왜 학교는 다 똑같이 생겼지? 이런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글 읽으면서 방금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책이 좀 신선하겠어요. 뒤에도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건축이나 아파트를 좋아하시고 그러면 이 얘기가 뒷부분에 갈 때도 좀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한번 또 읽어보셔도 수연이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양계장 속에 있었고 말을 잘 듣던 되게 아주 조용한 학생이었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럼 내면에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실은 그때 나의 내면의 소리가 잘 들렸는지 이런 것을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 잘 어, 아니, 못 듣다가 아마 이제 인생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을 때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힘, 내면의 소리를 좀 남들과 타협하지 않는 양계장 어떻게 보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규격화된 곳에 앉아 있지만 내 몸 안의 소리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좀 균형을 잃지 않는 힘을 좀 같이 이 책에 그런 걸 연관시켜서 좀 가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나리님은 음악 선생님, 피아노를 요즘에 좀 치시고 싶어 하시고, 수연님도 요즘에 피아노를 다시 집에다 들여놓으셨다고 하는데, 나리님은 어떠셨는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서 밖이에요, 음, 아직. 음. 아, 저는, 질문이 뭐였죠? 네, 죄송해요. 나는 양계장에 네, 조용히 야,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아, 나는 아, 좀 저, 다른 아, 저, 삶의 생각. 네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말을 잘 듣고 정해진 규율에 잘 따르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정말 내 속에서는 그걸 너무 저항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저항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좀 수업도 안 듣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는 있는데, 그때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이제 이런 전체주의 성향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직업도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고, 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거 일을 했는데, 그걸 제가 또 안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걸 보면은 저는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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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많이 학교에 살면서 학교에 있을 때 좀 힘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네. 수연님, 또 나린님, 또 수라메리님은 톡으로 막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수라메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네, 오늘은 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음, 노트북으로 켜가지고, 음. 아,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좀 쓰는데, 뭐, 많이 반항하다가 두드려 맞고, 온순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반항하다가 또 사장하고 또 싸우고 있고, 아, 그런 과정이, 어제도 좀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요? 관둔이 많이 가고, 뭐, 그랬습니다. 뭐, 아, 뭐, 인생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에너지가 좋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음, 어, 그때부터 원래 나만의 이게 주관이 뚜렷한 거일 수도 있고. 많이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예. 음, 인정하기, 뭐, 내가 왕따를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살았으니까, 예, 좀 내가 많이 왕따를 달랐고, 시킨다. 예. 명언인데요. 내가 왕따를 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예. 내가 전체를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다. 네, 안 이것도 놀아주면, 괜찮은데요? 네. 왕따를 시키면, 내가 왕따를 시키면 되잖아요. 맞췄어요? my way. 네. 예.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말씀이시네요. 음, 그래도 그거를 그냥 또 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딪힘이 있거나 이제 사장님하고도 어제 이제 이렇게 한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잘 3시에, 지내시잖아요. 3시 반경에 와 있는 자. 예. 근데 그쵸? 이거 주방에 응, 잡히대. 예. 응. 뭐 편하게, 11시에 뭐 늦게 온다는데 뭐 예. 집에 가면 12시고 또 그래. 돌아서 오니까 예. 주방에 뭐 좀 열어놓고 자면 안 되겠나? 2층에서 주무셔도 돼. 너무 무서워. 어떻게 어디 쏜다고? 편한 데서 주무세요. 2층에는 못 자. 알겠습니다. 그걸 네. 미친 너무야. 귀신 안 나옵니다. 아, 아직 저기 계시나 보다. 일하시는데. 아, 네. 상가가 두 집 있어가지고, 음, 일하는 중. 예. 이제 그래도 거의 이렇게 또, 끝나는 시간인데, 음. 질문이 뭐였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하고 이제 싸우시면 그 다음 해결은 금방 잊으세요? 그때 기억들을 다 지우시고 그냥 잘 편하게 주무시는지 아니면 그게 네,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막 다음 그냥 날에도 막, 생각이 없어요. 아, 생각이 네, 없으세요? 아주 네, 좋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많이, 잘 오늘 좀 자요. 새롭게 배웠어요. 네? 네, 잘 아, 자요. 아, 그거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니까 그 음,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삶을 그렇게 네. 살아갔어요. 네. 어, 너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잘 잔다. 최고 네. 아닌가요? 네, 저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안 네. 좋아해.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부글부글 하니까 네, 맞아요. 사람들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거 이제 전날, 다음날 이제까지 막 그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남으니까 잔상에. 음, 그래요. 사장님이 사장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음, 직원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박따박 아, 네, 대든다 그러고 뭐 사장님이 그러고 잠을 잘 못 이루실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요. 네. 저 때문에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뵀는데, 거죠. 네. 마음이 여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좀 네. 생각이 음,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음,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음.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저도 예전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좀 잘 참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무리 참아도 안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 조금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잘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글 쓰는데 아무 거리낌 없던 게 지금 요즘 이 성격 때문이 아닌가. 아,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못 음. 쓰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말을 편하게 잘 쓰시니까 어떤 글이어도 나에게 거슬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딱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글쓰기에 실은 뭐 정답이 있을까요? 내가 쓰고 싶은 글,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글, 어떤 글이든 저는 자기 검열 없이 쓰는 글이 일단 굉장히 내 마음에 걸림돌이 없이 쓰는 글이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수라메님이 떠오르시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끔 이렇게 마음의 정화를 하시기 위해 쓰시는 글들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너무 너무 편안하게 나의, 쓴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생각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의 지점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보다 저는 이번 때 쓰시는 글이 조금 그래도 성장하셨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쓰셨던 글 가서 아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기 검열 없이 글을 써야 글을 더 쓰고 친해적 공감, 네. 그리고 그, 네, 그냥 쓰세요. 어떤 네. 글이든 일단 써서 글이요. 우리가 지금 70일만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책을 한 권은 그 시대에만 책을 냈을 뿐이고 영원히 글을 썼다면 영원히 내가 떠나기 전까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기고 가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맞습니다. 쓰다 보면 난 성장하기 때문에 책을 네. 내고 출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글을 계속 쓰는 사람으로, 네. 저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또 제가 질문 드릴 게 계속 뒤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질문, 프리다 칼로 부분도 이제 제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지난주 제가 라떼우유님 글쓰기를 좀 봐드렸어요. 라떼우유님 글쓰기도 봐드리면서, 라떼우유님 글쓰기 받기 전에 한 분 더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랑 음악은 원시주의 음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음악이 프리다 칼로의 어떤 느낌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순응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머니랑 어렸을 때 같이 살았거든요. 그 음, 대학교 때까지 같이 살아서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저희 음, 할머니는 이게 막, 좋으시긴 했는데, 어, 혼낼 때 막 따끔하게 혼내고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는 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수능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얘는 조용해, 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음, 음,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교사나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너무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 학교에서는 대체로는 그냥 다 따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뭔가 우아하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있을 때 생각나는데,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약간 수라면이님하고도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를 돋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하면 제가 못 참으니까 바로 전화를 이제 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질문하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되시는 선생님들의 유형은 보통 굉장히 말을 잘 듣고 학교의 이야기에 잘 순응하고 이제 좀 그 정도의 길만 걷는, 삶의 정도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걸 좋아하고 안전 지향형이신 분들이 이제 그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듦 속에서 나만의 어떤 일탈이나 그런 뭔가 나만의 어떤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음악실에서 좀 뭔가 수업도 막 이제 뭔가 다르게 좀 아이들하고 실은 여기서 뭐 이제 그 PPT 뭐죠? 프로젝트 크게 깔아가지고 노래방 노래방 기계는 없지만 노래방 기계를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노래방 이렇게 유튜브 연결해서 아이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좀 뭔가 해방하는 그런 숨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삶이 편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몸 안에 나의 소리가 솟아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에서 뭔가 내가 이건 아니라는 나만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들으면서 이거 나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 불편함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편해지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왜 성장이라는 게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편한 그 언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불편한 구간을 조금 이겨내서 그 불편함이 어느 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구간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내가 그 불편함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올 때까지 견디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좀 나의 성장에는 나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을, 어, 뭐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네, 창 닫고. 음악 감상보다 실은 제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혹시 보셨어요? 네, 이 유튜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못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는데, 저는 연예인들 삶이나 되게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되게 좀 감정이입해가지고 봤거든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실까요? 보신 분 있으시면은, 없으세요? 어.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제가 어제 좀 같이 해석을 해드렸어요. 혹시 그 프리다 칼로 제가 인생 그 부분 정말 되게 짧은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아직 못 읽으셨으면은 1번. 그래도 읽어봤다. 2번. 예, 아직 못 읽으신 분만 1번으로 혹시, 나 못 읽어봤다. 어제 제가 그 인문학 그 1번. 예. 아직 못 읽으셨으면, 네. 여기 제가 이제 카페가 아니라 일부러 톡방에다가 프리다 칼로 치면 올라가면서 보시면, 프리다 검색어로 프리다 치면은, 위에 있어요. 위에 제가 진짜 많지 않아요. 이게 전부인데, 이거 한번 시간을 제가 한 10분? 10분이면은 읽으실 텐데, 거의, 진짜 막장이에요. 거의 뭐, 그, 남편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던 거고, 프리다 칼로를. 그런데, 어, 재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프리다 칼로의 여자 자매와 또 사랑에 빠지고, 그걸 또 복수하려고 프리다 칼로가 정말 다양한 남자를 만나서 또 이제 복수를 하고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프리다 칼로도 이제 바람을 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먼저 어 디에고 리베라가 이제 좀 먼저 다른 자기 여자 자매와 이제 불륜을 한 거를 보고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어, 이 얘기를 보고서 사실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스토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 만약에 읽으시는데 좀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프리다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인데 그림이 보면은 좀 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되게 못생겨 보이죠. 되게 좀 사실주의고 좀 현실주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고,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좀 보시면서, 아, 읽는데 좀 난해하셨나요? 네, 저는 이거 읽는데 실은 그 미술가들의 삶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랄까, 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꼭 예술인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음, 꼭 예술인이 아니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위로 자기의 어떤 핏줄을 여기를 끊어내는? 그리고 이제 여기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기의 어떤 아픈 상처를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끊어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더 잔인한 그림들도 있어요. 그 유산의 고통 말고 그 혹시 이 그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 진짜 잔인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캡처해서 디에고가 프리다 칼로를 이제 실제로 이제 몸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렇게 했는데 네. 카톡방에다 제가 올렸거든요. 카톡방에 보시면 이거 보시면서 어떠신지 좀 난해하시죠?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이런 작품을 네. 어떠신지 지오브레님이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수연님, 조은아님, 부수구님 보시면서, 랄랄라님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림 보시니까.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표현을 이제 미화하거나 음, 전혀 그러지 않아서 음, 그 아픔이 느껴졌었어요. 프리다 칼로 작품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리고 되게 솔직했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그 겪어야 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잖아요. 프리다 칼로가.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 사고로도 안 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유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 좀 어, 파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그 탯줄이며 심장이며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고 그-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슬픔들이 겪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예술에서 힘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프리다 음. 칼로의 만의 표현 방법으로.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 힘든데 이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알아요. 여기 제가 읽었을 때 기억이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얼마죠? 마흔. 19살일 때 이 사람이 마흔을 넘긴 멕시코 화가였어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다 칼로가 진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오브레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고 당연한 일이니까 추구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음, 공감되셨다. 어떤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아이를 유산했지만 공감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추구하시고 싶은지 지오브레님 혹시 음성 가능하시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주셔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솔직하게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이 되게 신선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가장 솔직하게 그렇게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자기 검열이 이루어져서 블로그나 이럴 때 조금 자기 검열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글을 쓸 때와 그림을 그릴 때가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고, 이런 그 사랑의 그 욕구들, 기본적인 욕구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화가의 그런 욕구들이 이해가 갔고 그 그림들이 사실은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만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어, 어떤 부분에서는 추구하고 싶지만 어떤 부분에서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뭔가 그런 마음이 대변이 됐나 봅니다. 네네네. 음, 그래서 마음이 좀 시원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국수고님은 그리고 네, 지오브레님. 하나에 더 몇 번 찔렀을 뿐인데라는 그림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이제 음, 피 튀기는 그림하고 베드에 누워있는 그 자기 여동생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으로 그런 거를 저지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 솔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 이렇게 대담할 필요가 있고 그랬기에 이 시대에 이렇게 화폐에 나올 정도로까지 기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국수고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내를 죽인 남편이 고작 몇 번 찔렀을 뿐인데 대입해서 그만큼 그렸다는 게 굉장히 뻔뻔했던 것 같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주의인 거죠. 이게 사실주의 이렇게 많이 찔렀는데 지우가 몇 번밖에
찢었을 뿐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 북수고님은 조금 약간 분노가 있으셨던가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연님은 슬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슬픔이 올라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부분이 슬프셨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가 철철철 나고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그림들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내면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린 거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저 사람에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니 마이크가 꺼졌어요.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 얼마나 아팠을까? 네,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사실 다른 걸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프리다 칼로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있으시나요? 혹시 이만큼까지 사랑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제가 너무 연애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만큼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떠신지. 혹시 네, 수연님, 얘기해 주세요. 네. 음, 민망한데요? 음, 지금? 어, 지금 있으신 아, 거죠? 근데 지금 음, 만나는 사람도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음, 조금 더 약간 저를 약간 놓아가면서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음, 막 이렇게 참고 다스리고 막 매달리고 이러면서 엄청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별하고 나가서 되게 오래 생각나고 막 그랬었는데, 음, 왜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인가? 너무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맞나요? 하림이라는 가수 노래 음, 중에 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음,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 제목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막 약간 이런 말이 뭔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의 사랑은 사실은, 어, 음, 나를 위해서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는 느낌이요. 음. 너무 사랑하면 너무 자기 파괴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수라미님께서 너무 사랑의 반대는 죽도록 미운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미움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라미님은 이걸 직접 겪어보셨고, 직접 살인 현장을 장례식장에 계셨기 때문에 보신 거죠? 수라미님은? 네.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나요?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로요?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연인들이 너무 사랑해서 진짜로 이렇게 난도질이 있군요. 이렇게 막 서로가 죽일 만큼 처음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진짜구나. 네. 지오브레님은 이 그림 덕분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다시 지금 들리신다. 저도 지금 사실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네네. 북수고님도,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요 정도까지 얘기를 벌써 이제 한 10시 정도 됐는데, 음, 수습해야 될지 생각이 되시니까 아마 장례지도 사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음악이 좀 난해해요. 원시주의 시대 음악인데 이게 약간 원시적인 좀 그림이 많이 되고 눈빛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스트라빈스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시대에 거의 근현대쯤에 올라온 노래를 했는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따로 들어보시고 밤에 들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가 있을 때 졸릴 때 낮에 이렇게 들으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했다가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글쓰기를 할 때 그 주제가 오늘 글쓰기 주제가 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약간 예술가 수준으로 일을 해야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챗GPT 시대가 됐어요. 챗GPT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는 오늘 이후로 이제 코인에 저는 이제 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화폐의 가치가 단위가 옮겨지고 화폐가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렸었어요. 이 원화가 영원한 원화일 수는 없고 뭔가 5년 안으로 화폐의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과 코인이 법제화가 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 돈의 유동성이 코인으로 되게 많이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공부를 안 했었다가 약간 좀 뭐랄까요 뒤통수 맞은 느낌? 아 진짜로 세상이 변해가는 거를 내가 지켜만 보고 있고 누군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는 아예 부동산도 안 하시고 주식도 안 하시고 아예 코인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똑같이 오늘 있었던 일이 이제 리플하고 비트코인이 정말 막 이제 폭등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에 이제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과 관련된 어떤 뉴스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이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연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리플이라는 어떤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어떤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되어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 가격이 예를 들어 코인 한 개가 2,000원인데 지금 한 4,000원, 5,000원까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5년 안으로 5년 안으로 음,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지금 음, 국가와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싸움이 있고 기업과 국가의 어떤 권력의 어떤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코인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 안에 있는 거래소, 코인 거래소 주식인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관찰만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서클이었나요? 그게 이제 폭등을 하는 걸 보면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ETF랑 현물화가 돼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걸 나도 공부를 하고 어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물론 비트코인을 일부 이제 매도를 이미 무지성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매도를 한 시기고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 한 원 비트가 10억까지 간다. 이게 이 지식이 없으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없는 논리가 돼버린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국 어떤 거래소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거래소에 있는 거를 자기 개인 지갑으로 바꿔서 자기 지갑에다가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스테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예치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다가 나도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사는데 밑에 어쨌든 시대가 어 그 온라인 시대로 챗GPT 시대로 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수준이
챗GPT보다는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이더라고요. 시기간이 되시면 PD 수첩 이번에 한 달 전에 PD 수첩을 했는데 인구가 2060년에 인구가 감소돼서 이제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AI를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영상을 PD 수첩에서 이제 만든 건데 굉장히 암울하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어떤 걸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약간 프리다 칼로가 아까 심장 이렇게 한 그 그림처럼의 느낌의 대한민국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챗GPT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그냥 글쓰기를 하지 말고 약간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은 약간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예술가적인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접목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삶에 예술가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술 전공을 해서 살아왔던 그랬던 건 아니고, 예술가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은 그 창조성, 창의성이,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생각이 조금 그 뭐죠? 챗GPT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다르게 내가 이제 표현하거나, 다른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돈그릇을 열었는데, 뭐, 그 그림, 그 돈그릇 안에 그 어떤 문구를 넣을 때, 얼마짜리의 돈의 가치를 블로그에서 저렇게 돈을 대놓고 뭐 1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저는 솔직히 다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가 다. 그러니까 제 삶은, 내 삶은 예술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시간과 공간이 흐르는 삶에서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 삶 자체를 예술인으로 바라보면 내가 무얼 하든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길을 잘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 남의 어떤 표현, 남의 이야기, 대중이 따라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요? 글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걸 모임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길을 가는 거나 투자도 약간 예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투자의 마인드도 남들보다 좀 빨리 가서 생각을 한다거나 저는 이미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뒷발로 늦은 타이밍이죠. 이미 누군가는 그렇게 코인을 들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보수적인 것도 있고, 왜 그러면 코인을 해야 하냐고 만약에 물어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이상이거나, 기성세대 애들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들이 많거나, 20대와 30대 분들은, 특히 20대 분들은, 집을 살 염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20대 분들은. 20대 분들은. 왜냐면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최근에 제가 조금 찾아봤던 20대 분들은 서울 바깥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서울 밖에서 서울살이로 그냥 이동하면서 살자는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진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분들이 글을 지금 사는 삶에서 꼭 그 대중의 어떤 글을 맞춰가거나 너무 자기 검열하시면서 이제 글을 그냥 쓰시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그때 그 순간 내가 드는 감정의 글이 예술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은 실은 챗GPT도 쓰지 못하는 글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오로지 나오는 여러분만의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그 블로그 저희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든 무엇이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 드는 그 감정의 순간의 글을 그냥 쫙 편하게 내면에서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싶어 하면 가리시지 말고 그때 글을 이렇게 편안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은 그런 글을 예전에 많이 적어서 작년에 뭐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자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적고 진짜 많이 적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자 한 세네 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봉합이 된 상태고 어 근데 그 글이 조회수가 가장 높고 사람들은
내가 좀 이상하게 적을 때 오히려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공감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든 정답은 그거를 내가 설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나를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나는 글 쓸 때 마인드가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눈치 보여가 아니라 나는 예술가다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실 때 좀 그냥 뻔뻔하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술가 수준이라는 게 사실 전문적으로 좀 글을 더 잘 써야 된다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챗GPT를 이제 많이 이미 챗GPT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글쓰기를 나이가 챗GPT와 AI 시대에 그래도 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독서와 글쓰기, 인문학적인 글쓰기를 꼭 해야 된다. 인문학적 사고. 이거는 진짜 글쓰기를 꼭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글쓰기를 늘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하셔서 우리 지금 70일 글쓰기하고 제가 좀 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또 열지도 모르고 그때는 조금 더 또 다르게 어떤 다른 버전으로 여름이니까 여름 느낌이고 또 겨울과 가을에는 또 어떻게 글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글쓰기는 너무 여러분들 삶에서 내 그냥 감정을 비워내는 글쓰기. 뭐, 어쨌든 어떤 글이든 일기장이든 뭐든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열하지 마시고 나는 예술가다. 여러분들은 예술가 진짜 작가라는 마인드. 제가 지난번에 맨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는 작가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글 쓰시면서 작가라고 생각하기가 좀 거부감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난 작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응. 그냥 올리시는구나. 네, 그냥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보듬어 주면 좋죠. 근데 뭐 어떤 정답은 없으니까. 음. 여러분들 작가라고 나리님은 작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인생에서 내가 죽기 전에 책은 한번 써보고 내 작품이 하나도 나왔으면 좋겠고 수연님은 이미 작가잖아요. 수연님 작가시지 않나요? 네. 예. 작가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작가야 이렇게 글 잘못 쓰는 네, 그냥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작가님이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철학가 모임에 하나가 있는 철학적 그 양원근 대표님이라고 그돈 버는 글쓰기란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 그 모임에 있는데 그분도 모임에 계신 분들한테 작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작가님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작가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작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가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그 작가라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무의식에 있어야 전자책이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좀 결정체를 하나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음, 네, 내려놓으세요. 작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라떼우유님 글을 그때 이거 글을 수정해드렸었는데, 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혹시 그때 그 수정해드렸던 게 언제였더라? 얼마 전이었는데, 작가라고 수연님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알기로 소설 쓰시지 않으셨어요? 소설 쓰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네. 항상 좀 민망하더라고요. 음, 그래도, 한번
그 소설 쓰신 거 그 블로그에 공개해 주세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음, 뭐랄까, 이게 한국인의 그 겸손의 미덕을 제가 거의 항상 다들 탑재하고 있잖아요. 음, 그것도 그렇고 뭔가 좀,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계속 쓰지는 않아서, 웹소설입니다. 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음, 써야지 하다가 이제 현생이 바빠서 막 이렇게 해서 못 음, 쓰고 있다 보니, 이거 음. 내가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하나 썼으니까. 네. 맞죠? 네, 썼고, 제가 여러분들 글, 뭐,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글을 이제 좀 갖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70일 글쓰기 20일 2주차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좀 몇 개, 그 두 개 글을 수정을 했는데, 어, 뭔가 좀 글을 계속 쓰신 분들을 수정을 해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 글을 좀 제 블로그에서 좀 많이 노출을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이라도 그 한 페이지 안에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면 좋겠고, 이거, 그래서 뇌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뇌가 좋아하는 글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이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보시면 돼요. 위에 거 처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계약 과정, 뭐 서류는 돈이다라고 쓰셨을 때랑, 음, 두 개,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소설처럼 써보시라고 그랬거든. 임대사업자 막도장으로 인생 찍다 해서 보니까 라떼우 대장님이 부동산으로, 어, 부동산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스토리가 많으세요. 그 법인을 하셨는지 부동산으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내가 부동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라떼우유 대장님의 어떤 얘기가 굉장히 부동산으로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거. 그래서 뭐 재건축이나 이제 뭐 조합의 어떤 옛날 빌라에서 있었던 얘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겪었던 얘기를 제가 좀 스토리로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글 쓸 때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서 이제 글 가운데에다 놓는 것보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정면으로 이렇게 쓰시고, 한번 여러분들 그 집에 책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 송이구 작가님 혹시 아세요? 송이구 작가님? 난 김부장 시리즈라고 책이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시리즈나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렇게 조금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수연님은 이제 웹소설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글을 사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글. 그래서 한번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글처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작가님들이 다음번에 스토리텔링으로 아니면 좀 내가 조금 더, 난 작가야. 글 쓰실 때 쓰시기 전에 나는 작가야. 난 예술가야. 예술이 내 자체가 예술가 아닌가? 내 삶이 여러분 삶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 와서 맨날 주인님이 이상한 얘기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김승우 회장님 수업 들으러 가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대요. 내가 사장학개론을 가르쳐도 되는가? 사장에게? 이번에 투자학개론 열으실 때도 내가 투자를 가르쳐도 되는가? 그래서 이 자격이라는 건 누가 주어주는 건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탐구하시다가 질문하시다가 정답은 자격은 나 스스로가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아셨대요. 자격의 부여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격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이 나오셔서 아니면은 언젠가 종이책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공모전.
도 있어요. 공모전. 뭐 시화전도, 시 공모전, 뭐 소설 공모전. 이번에 운주님이 이번에 소설 공모에 일단 완성해서 보내셨는데, 그럼 문학 공모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나가시면 좋겠다. 내 인생이 꼭 직장 안에서만의 삶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거,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엉뚱한 사람을 만났으니 앞으로 삶이 엉뚱하게 살아도 인생은 더 재밌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열어봤고요. 재밌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오늘 푹 주무셔서 내 삶은 언제나 항상 즐거운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인생의 그래도 최고 가치는 제가 돈 공부를 했는데 깨달았어요. 저 진짜 돈 공부하다가 정말 다 별의별 거 다 많이 알게 되는데 최고의 가치는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원래는 제가 사랑을 받고자 한번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전생이 어, 강아지 어떤 우연히 책을 봤는데 한의사님이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문구를 제가 딱 보자마자 스크랩했거든요. 아, 걔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전생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 가치는 사랑이니까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 꼭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로맨스로밖에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제가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